상반기 정상 개방을 앞둔 장산의 가장 높은 곳에 새로운 표지석이 자리 잡았습니다. 우후도시인 가평군에서 기증한 표지석에는 구민들의 염원이 각인됐습니다. 6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부산 지역 부군 의원과 공직 유관기관 단체장들의 평균 재산이 공개됐습니다. 평균 재산은 8억 5천여만 원이었고 재산 1위는 104억여 원의 재산을 신고한 한정옥 사하구 의원이었습니다. 31일 0시 기준 부산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13,000여 명으로 나타났습니다. 대면 진료가 늘면서 보건당국은 외래 진료센터 10곳을 추가했습니다. 기장군의회 임시회에서 유초중 고등학교 생존 수영 안전교육 지원 예산이 전액 삭감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부산 뉴스입니다. 상반기 정상 개방을 앞둔 장산의 가장 높은 곳에 새로운 표지석이 자리 잡았습니다. 우후도시인 가평군에서 기증한 표지석에는 구민들의 염원이 각인됐는데요. 새롭게 설치된 표지석과 개방을 앞둔 정상에서 바라본 풍경을 김한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높이 2.4m, 폭 1.2m의 웅장한 표지석. 앞면에는 한글로 장산과 해발고도 634m가 새겨져 있고 뒤에는 바다를 품고 하늘을 꿈꾸다라는 문구가 음각됐습니다. 장산 정상에 새롭게 자리 잡은 표지석입니다. 이전까지 표지석은 정상 바로 밑 구분응선에 설치돼 있었습니다. 군 부대로 인해 민간인이 출입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가려져 있던 정상에서 바라보는 풍경은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안개 속에 신비스럽게 보이는 도심, 그 너머로 넓은 바다가 펼쳐집니다. 이전까지 볼 수 없었던 반여동과 수영구 일대도 한눈에 들어옵니다. 산으로 둘러싸여 있는 호수는 회동 수원지입니다. 내면이 전부 탁 트인 이런 곳에서 사진을 찍으니까 더더욱 마음이 편한 것 같습니다. 또 해운대 구민으로서 자긍심이 되살아나는 그런 계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정상으로 오르는 길은 기존의 표지석이 설치된 곳에서 이어집니다. 현재는 정상 주변에 철조망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빠르면 5월까지는 일반 시민들도 표지석이 설치된 정상까지 올라올 수 있게 됩니다. 현재 철조망 제거와 진입로 개설 작업 등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해운대군은 군부대 보안시설과 안전시설을 확충해 오는 5월 정상을 시민들에게 완전 개방한다는 목표입니다. 계획대로 진행된다면 6.25 전쟁 이후 무려 70여 년 만의 일입니다. 군은 많은 시민들에게 건강과 휴식을 주는 이정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수직고 20m를 돌려봤는데 71년이라는 기나긴 세월이 걸렸습니다. 이곳이 진정한 해운대의 길을 품고 있는 장산 정상입니다. 정상을 목전에 두고 아쉬움에 발걸음을 돌려야 했던 시민들. 이제 곧 장산 정상이 시민들의 품으로 돌아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한식입니다. 지난 30일 서구의 한 도로를 달리던 SUV 차량이 주민센터 담장을 들이받은 뒤 버스 정류소를 덮쳤습니다. 이 사고로 정류소에서 버스를 기다리던 60대 A씨가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또 60대 여성 B씨도 다리를 다쳐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사고를 낸 운전자는 80대 남성 C씨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C씨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할 예정입니다. 또 사고 영상 등을 확보해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기장군의회 임시회에서 유초중 고등학교 생존 수영 안전교육 지원 예산이 전액 삭감되면서 기장군수가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기장군은 오는 5월 정관 아쿠아 드림파크 개장에 맞춰 생존 수영 지원 대상을 기존 초등학교 3학년에서 5학년 학생에서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 학생까지 확대하기 위해 군의회에 예산 편성을 요구했지만 예산이 전액 삭감됐다고 밝혔습니다. 오규석 기장군수는 예산 삭감은 자라나는 꿈나무인 아이들의 안전과 생존을 짓밟는 행위라며 기장군의회가 아이들의 미래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31일 0시 기준 부산 지역 코로나 신규 확진자는 13,000여 명으로 사흘 연속 10,000명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위중증 환자는 110명에서 103명으로 다소 줄었습니다. 또 중환자 치료병상 가동률도 87.9%로 지난 30일보다 낮아졌지만 위험 신호로 보는 75%보다 12%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코로나에 확진돼 치료를 받던 환자 29명이 숨지면서 누적 사망자는 1,459명으로 증가했습니다. 30일까지 집계된 재택치료 확진자는 9만여 명을 넘어섰고 이 가운데 14.7%인 13,000여 명은 집중관리군으로 분류됐습니다. 보건당국은 재택치료자의 대면 진료가 증가하면서 외래진료센터 10곳을 추가해 부산 지역 대면 진료 가능 병원은 모두 29곳입니다. 이제 4월부터 전기요금과 가스요금이 줄줄이 인상됩니다. 전기요금은 킬로와트시당 6.9원이 오르는데요. 이 인상분이 반영된다면 4인 가구 기준으로 전기요금을 한 달에 약 2,120원을 더 내야 합니다. 전기요금 인상에 더해 주택용과 일반용 가스요금도 인상됩니다. 평균 1.8%가 인상되는 건데요. 주택용 가스요금은 월 평균 가구당 860원, 일반용 가스요금은 음식점의 경우 평균 1.2%, 목욕탕은 평균 1.3%가 인상됩니다. 식료품의 기름값 그리고 전세값 어디 하나 안 오르는 게 없는데요. 거기에다가 전기요금과 가스요금 인상까지 지난달 소비자 물가는 전년 동월 대비 3.7%가 올라 지난해 10월 이후 5개월 연속 3%대 높은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가뜩이나 고공행진 중인 물가에 공공요금 인상까지 겹치면서 서민들의 가계 부담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코로나19가 장기화하고 있는 상황인데 월급 빼고 안 오르는 게 없다는 농담 섞인 푸념이 더 쓰게 느껴지는 요즘입니다. 지금까지 데일리 브리핑이었습니다. 동래구 충렬사의 안락사원을 복원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됐습니다. 부산시와 부산시의회가 간담회의를 열고 연구 용역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원형 기록과 고증을 연구하는 방향으로 복원 사업에 첫 발을 뗄 예정입니다. 최현강 기자의 보도입니다. 군사정권 아래서 원형을 상실한 동래구 충렬사 안락사원입니다. 지난 1605년 동래 부사였던 충렬공 송상현을 모시기 위해 세운 송공사를 시초로 인조 2년인 1624년 충렬사란 사액이 내려졌습니다. 이후 효종 3년인 1642년에 현재 동래구 안락동 충렬사 자리에 건립한 뒤 수많은 유학자를 양성하기도 했습니다. 동계 서재가 있었고 또 교육장이 있었고 교육하는 다 있었기 때문에 그것부터 먼저 복원을 했어. 또 유네스코에 등재를 했어. 또 부재들이 더 많이 알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야 됩니다. 이 같은 역사적 가치에도 불구하고 전국 47개 사액사원 가운데 충렬사 안락사원은 유일하게 미복원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복원을 위한 노력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지난해 6월까지 시문화재위원회에 회의가 있었지만 충렬사 원형에 대한 연구 부족 등의 이유로 부결됐습니다.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안락사원의 복원을 위한 구체적인 움직임이 시작됐습니다. 부산시와 의회는 30일 간담회를 열고 연구 용역 계획에 대한 내용을 공유했습니다. 안락사원 재건축 등 복원 작업에 앞서 원형 기록과 고증을 연구하기로 했습니다. 충렬사 원형에 대한 기초 자료로의 수집 분석이 필요하고 원형 고증에 대한 연구가 필요해서 이번 용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2019년부터 충렬사 안락사원의 복원을 촉구한 부산시의회 김문기 의원은 조속한 복원을 위해 의회도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부산과 동래구의 정체성 회복에 대한 중요한 열쇠라는 것입니다. 부산시에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서 반드시 서원이 빠른 시일 내에 복원될 수 있도록 부산시의회와 부산시가 적극적으로 힘을 합쳐서 나갈 예정입니다. 한편 부산시는 복원 방향에 대해 원형 그대로 되돌릴지 규모를 축소할지 다양한 가능성을 열고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HCN 뉴스 최현강입니다. 네, 부산 지역 구군의원 182명과 공직유관기관 단체장 등 185명의 평균 재산은 8억 5천여만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재산 1위는 한정욱 사하구 의원으로 지난해 대비 7억 6천여만 원 증가한 104억여 원을 신고했습니다.
또 김현미 남구의원과 장강식 부산진구의회 의장이 각각 50억여 원, 45억여 원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특히 장 의장은 투자한 주식 가치가 급상승하면서 지난해보다 27억여 원 증가했습니다. 박구술 남구의원도 배우자의 주식 가치 상승 등으로 작년보다 25억여 원 많은 41억여 원을 신고해 재산 순위 4위를 기록했습니다. 이와는 반대로 김주홍 강서구 의원은 올해 부친의 재산을 제외하면서 지난해 대비 87억여 원이 줄었고, 김옥란 연제구 의원도 자녀 재산을 빼면서 5억 6천여만 원이 감소했습니다. 이번 신고에서 30억 이상 재산이 증가한 사람은 7명, 5억에서 30억 미만은 101명, 5억 미만은 71명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지난해보다 신고한 재산이 줄어든 경우는 6명으로 확인됐습니다. 부산시가 주요 인프라 간 이동 시간을 20분 내외로 획기적으로 단축시키는 미래혁신 광역교통체계 구축에 나섰습니다. 올해 안에 국비를 확보해 관련 연구 용역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윤정 기자입니다. 부산시가 부울경 광역교통체계 구축을 위해 한국철도기술연구원과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도심 지하 공간을 활용해 주요 거점을 신속히 이동할 수 있는 급행 철도를 구축하기 위해서입니다. 협약을 통해 차세대 시스템 도입을 위한 기술 연구 개발과 도시철도 신기술 공법 기술 개발 등에 힘을 합치기로 했습니다. 부울경 광역교통체계는 먼저 가덕 신공항에서 북항, 동부산을 잇는 대심철도를 만들고 차세대 열차를 투입해 15분에 주파하는 1차 노선이 제시됐습니다. 부산시는 도시명 초고속 교통인프라인 어반루프 도입과 관련해 시행 중인 사전 타당성 검토 용역도 한국철도기술연구원과 적극적으로 협력할 계획입니다. 흔히 얘기하는 이제 어반루프를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부분에 대한 용역을 지금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올해 이제 국비 2억 5천만 원을 확보하고 2억 5천을 매칭을 해서 이걸 동남권 신교통수단 연구 용역이라는 이름으로 해서, 이를 위해 부산시는 반드시 올해 안에 국비를 확보해 관련 연구 용역을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인공지능 기반 자율주행 열차 시스템과 수소 전기차, 자기 부상 열차 등 차세대 철도 시스템을 부울경 미래혁신 광역교통체계에 도입한다는 계획입니다. BTV 뉴스 김윤정입니다. 김상우 전 부산시의회 의원이 기장군수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김 전 의원은 지속 성장이 가능한 100만 도시 기장을 군민과 만들고 도시철도 정관, 기장 연장, 샘텀과 정관, 그리고 해변 관광 트램을 구축하겠다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여기에 기장군 제2청사 건립과 공공산후 조리원, 영유아 지원, 파크골프장 조성, 지역화폐 도입 등을 약속했습니다. 네, 정진백 전 부산여성개발원 경영지원실장이 기장군수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정 전 실장은 기장을 부울경의 판교로 만들기 위해 첨단 기업을 유치하고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동남권 분원을 유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돌봄시설 확충과 교통 문제 해결을 위해 노포 정관선과 반송터널 조기 착공, 일광신도시 우회도로 개설 등은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김정호 전 기장군의회 의장이 기장군수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김 전 의장은 사통팔달 생활 SOC 시스템 구축, 동북아 혁신산업단지 조성, 힐링 관광, 스포츠 컨벤션, 융복합 클러스터 구축, 사람 중심 교육문화 생태계 조성, 생활 스마트 디지털 플랫폼 구축 등 5대 핵심 과제를 실천할 것을 공약했습니다. 또 정관선, 기장선 조기 착공, KTX 이음역, 좌천역 또는 기장역 유치, NC메디 악취 해결, 정관과 일광고등학교 유치 등 기장군의 당면 과제를 최우선으로 해결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박삼석 전 동구청장이 동구청장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박 전 청장은 삼복도로 일대 저소득층 밀집 지역의 주거 환경 개선을 시행하고 지역의 트로트 박물관을 건립해 대중예술 중심 도시로 육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2030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에 앞장서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전통시장 활성화에 적극 나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